해고된 주유소 직원, 정직함으로 일어서다. 차가운 바람이 오래된 주유소 사이를 휙휙 지나갔다. 한적한 국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싸늘했고 추적추적 내리는 비는 군데군데 파인 시멘트 바닥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세월의 빛바랜 광고판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렸다. 유일하게 불을 밝힌 낡은 주유기 아래 한 남자가 처마 밑에 서 있었다. 민준, 은 점퍼 옷깃을 세우고 손으로 이마를 가볍게 훔쳤다.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났다. 그는 이 일을 몇 년째 해오고 있었다. 매일 기름을 넣고 청소하고 기계를 점검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열정 때문이 아니라 달리 갈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은 정비소를 열고 싶다는 꿈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있었지만 박봉으로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처마 밑 다른 한쪽에는 박 사장, 프레지던트 박, 이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빛으로 민준을 지켜보고 있었다. 50대의 이 남자는 주유소 사장이자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냉정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친절함조차 비용일 뿐이었다. 오랜 동료인 은 주유기에 기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또 무슨 생각에 잠겼냐? 뭘 그렇게 심각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지훈과 입씨름할 생각도 자신의 속마음을 설명할 마음도 없었다. 지훈이 친절 같은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에게 세상은 냉정한 거래였고 약삭빠른 자는 살아남고 순진한 자는 짓밟히는 곳이었다. 오늘따라 손님이 뜸했다. 가끔 대형 트럭이 빗길을 가르며 지나갈 뿐이었다. 민준이 막 주변을 정리하려 할 때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낡고 덜덜거리는 오토바이 한 대가 주유소로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주유기 앞에서 시동이 꺼졌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남자는 깡마른 체구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다. 잠시 후 그는 손바닥을 폈다.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낡은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저 기름 좀 넣을 수 있을까요? 가진 돈이 이것뿐이라. 남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오랫동안 굶은 듯했다. 그의 흐릿한 눈에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이 오래전 어머니가 단돈 몇 푼으로 자신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에 보았던 바로 그 절망감이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주유 노즐을 잡고 조용히 기름 탱크를 가득 채웠다. 차가운 빗줄기 속으로 기름이 흘러 들어갔다. 남자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냥 가세요. 다음에 돈 생기면 다시 오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메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눈물을 닦고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낡은 오토바이는 빗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민준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감사 인사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었다. 그저 저 남자가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다면 자신의 하루도 조금은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서기도 전에 등 뒤에서 차가운 비웃음 소리가 들렸다. 내가 여기 자선사업 하는 줄 알아? 박 사장이 사무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민준을 훑었다. 내가 그렇게 공짜로 퍼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손해보는지 알아?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런 일이 올 줄 알았다. 정말 도움이 필요해 보이셨어요. 기름 없이 그냥 보내드릴 순 없었습니다. 그럼 넌 그놈의 친절함으로 먹고 살 수 있나? 내 월급은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박 사장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조롱으로 가득했다. 그는 민준을 잠시 노려보더니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난 자선사업 하려고 직원을 고용한 게 아니야.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 옆에 서 있던 지훈이 입꼬리를 비틀었다. 내가 말했잖아. 민준아. 넌 너무 물러터졌어. 이 세상은 친절함 따위로 돌아가지 않아.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몸을 숙여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가운데 주유소를 계속 청소했다. 멀리 길 건너 작은 가게 처마 밑에서 한 노부인이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낡은 모자를 쓴 그녀는 마른 체구였고 해진 천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녀가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도 아무도 몰랐다. 갑자기 비가 더 거세졌다. 처마를 타고 빗물이 쏟아져 땅바닥에 작은 물길을 만들었다. 노부인은 얇은 스카프를 단단히 여미고 어둠 속으로 조용히 돌아서 걸어갔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주유소 처마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가득 맺혀 젖은 시멘트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밤바람이 휙휙 불어 낡은 광고판들이 덜컹거렸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민주는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거친 손으로 팔을 문질러 스며드는 한기를 쫓아내려 했다. 저편에서는 지훈이 주유기에 기댄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입에 문 담뱃불이 붉게 타올랐다가 금세 바람에 꺼졌다. 그는 담뱃꽁초를 바닥에 던져 발로 비벼 껐다. 젠장. 젖은 땅에 담뱃재가 뭉개졌다. 오늘 밤은 평소보다 손님이 더 없었다.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젖은 아스팔트 위 타이어 구르는 소리뿐이었다. 그때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물 고인 도로 위에 어른거렸다. 낡은 자전거 한 대가 천천히 주유소로 들어오고 있었다. 젖은 바닥 위로 바퀴가 느릿하게 굴러왔다. 자전거를 탄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였다. 바람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찢어진 비옷은 깡마른 몸을 다 가리지 못했다. 앙상한 손가락으로 핸들을 꽉 쥔 손이 추위에 떨고 있었다. 자전거에 매달린 낡은 가방 안에는 밤새 주운 듯한 플라스틱 병과 맥주 캔 몇 개가 전부였다. 할머니의 눈은 푹 꺼지고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그 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자전거는 민준 바로 앞에 멈춰 섰다. 할머니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작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총각, 기름 좀 넣어줄 수 있을까? 잔돈이 좀 있긴 한데 아마 모자랄 거야. 민주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조이는 듯했다. 해지고 낡은 옷, 다 다른 슬리퍼,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가락. 모든 것이 고된 삶, 힘겨운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몸을 숙여 부드럽게 물었다.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할머니는 망설이며 깡마른 손바닥을 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잔돈 몇 푼이 전부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10,000원어치만. 딱 10,000원밖에 없어. 아마 조금밖에 못 가겠지. 오후부터 폐지 주워서 겨우 이만큼 벌었어. 빨리 집에 가야 하는데 비 와서 길이 미끄러우니 넘어질까 봐 겁나네. 민주는 자전거의 연료 게이지를 보았다. 바늘은 거의 바닥에 닿아 있었다. 10,000원어치로는 멀리 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주유 노즐을 잡고 연료 탱크를 가득 채웠다. 지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황급히 달려왔다. 놀란 목소리였다. 아, 민준아. 너 미쳤어. 저 할머니한테 공짜로 넣어주는 거야? 할머니는 당황하며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 내가 공짜로 받을 순 없지. 총각들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번 한 번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비 오는데 얼른 들어가세요. 안전하게요. 할머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늙은 눈에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격에 목이 메었다. 오랜 세월 살면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은 처음이야. 다음 생이 있다면 총각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네. 민주는 살짝 웃으며 몸을 숙여 할머니의 짐꾸러미 끈을 다시 묶어주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옆에 서 있던 지훈은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참나,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저런 사람까지 돕다니.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가 천천히 자전거를 끌고 주유소를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깡마른 어깨가 차가운 빗속에서 떨리고 있었다. 주유소 입구 근처에 다다랐을 때 할머니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녀는 돌아서서 민준을 바라보았다. 다정한 눈빛 속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했지만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짓고는 짙은 빛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민주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무언가 막연하지만 깊은 느낌이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젖은 도로를 비추며 눈부시게 반사되었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천천히 주유소로 들어오고 있었다. 비는 그치지 않고 주유소 양철 지붕 위로 계속 쏟아져 내려 단조롭고 둔탁한 소리를 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시멘트 바닥의 무릉덩이들이 밤속의 사람들의 흐릿한 형상을 비추고 있었다. 검은색 벤츠가 천천히 주유소로 들어섰다. 젖은 땅 위로 타이어가 부드럽게 굴러갔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넓은 마당을 환히 비추며 허공에 떠다니는 반짝이는 빗방울들을 드러냈다. 작은 사무실 안 CCTV 화면의 불빛이 박 사장의 얼굴에 반사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방금 되돌려본 영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이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기름을 가득 채워주는 모습. 박 사장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지고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가 갑자기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저 자식이 뭔데 감히 내 돈으로 자선 사업을 해?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작은 사무실의 정적을 깼다. 숨을 헐떡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가슴 속에서 터져나와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빠르게 걸어나갔다. 사무실 문이 격렬하게 열렸다. 그의 눈은 분노로 번뜩였다. 민주는 여전히 주유기 옆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 사장의 발소리가 빗소리를 압도하며 다급하게 울렸다. 그는 민준 앞에 멈춰서서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너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민준은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그는 박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왔을 뿐입니다. 박 사장은 비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조롱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돕는다고? 누구 돈으로? 여기가 자선 단체인 줄 알아?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5년 동안 여기서 일했고 박 사장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할 수 없었다. 기름 조금이었지만 그게 연세 드신 분이 밤중에 빗길을 걸어가지 않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영웅이라도 된 줄 아나? 내가 직원들 전부 너처럼 하게 놔두면 이 주유소는 금방 문 닫아야 해. 박 사장의 고함 소리에 주유소 안에 다른 직원 몇 명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던 지훈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두웠다. 경멸인지 생각에 잠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민주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박 사장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꿀 수도 없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다. 박 사장은 숨을 내쉬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해고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직원들은 충격에 빠진 듯 민준을 쳐다보았다. 민준은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가슴에 달린 직원 명찰을 떼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쓰라린 감정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스며 있었다. 제가 여기서 5년 동안 일하면서 지각 한 번, 부정 한 번 저지른 적 없습니다. 단지 어려운 사람 한 분 도왔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겁니까? 박 사장은 표정 변화 없이 말했다. 맞아. 난 너 같은 인간 필요 없어. 세찬 바람이 주유소를 휩쓸고 지나가며 처마 밑으로 빗방울을 몰아쳤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눈빛이 어두워졌다. 박 사장의 대답에 놀라지는 않았다. 후회하지도 않았다. 지훈은 민준을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그는 침묵했다. 복잡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민준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규칙적인 빗소리가 그의 발걸음 소리에 섞여들었다. 그가 막 주유소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민준은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중년의 남자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새하얀 셔츠에는 빗방울 하나 묻어 있지 않았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 특유의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도와주신 분 맞죠? 민주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 남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저는 강 회장, 최어먼 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멀리서 지훈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강 회장은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차 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지만 민준이 거절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새로운 기회를 잡아볼 생각 없습니까? 비는 여전히 주유소 양철 지붕 위로 하염없이 내리며 작은 물줄기를 만들어 젖은 땅으로 흘려보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도로 위 무릉덩이들이 반짝이며 밤속의 조용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고요하지만 어딘가 슬픈 풍경이었다. 주유소는 평소처럼 운영되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훨씬 무거워졌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민준이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고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안타까워하며 혀를 찾고 다른 이들은 그저 고개를 젓고 한숨을 쉴 뿐이었다. 지훈은 한쪽 구석에 팔짱을 끼고 서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처럼 비웃거나 빈정거리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조용했다. 민준은 처마 밑에 서 있었다. 셔츠는 흠뻑 젖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침착했다.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았다. 갑자기 고급 승용차의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주유소 마당을 비추며 고요한 밤을 갈랐다. 검은색 벤츠가 천천히 굴러 들어왔다. 젖은 땅 위로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 차 문이 열리고 안에서 중년의 남자가 내렸다. 그는 고급스럽지만 소박한 옷차림이었다.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했으며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부자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거리감 대신 그는 차분하고 진실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민준 앞에 멈춰서서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도와주신 분 맞죠? 민준은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눈을 깜빡이며 기억을 되짚었다. 떨리는 손으로 잔돈을 내밀던 폐지 줍는 할머니의 모습, 감사의 말을 전하며 목이 매던 그녀의 목소리. 설마, 어머니, 남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네, 오늘 밤 당신이 도와준 폐지 줍는 할머니가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민준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가 말을 이었다. 저는 강 회장입니다. 아마 모르셨겠지만 제 어머니는 사실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설명을 기다렸다. 어머니는 소박하게 사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사치를 싫어하시죠. 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한 푼 한 푼 벌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길을 택하셨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속에서 차올랐다. 오늘 밤 그가 도와준 여인이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다니.
그녀는 부유한 사업가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 빈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 강 회장은 민준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불쑥 말했다.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민준은 그를 바라보았다. 놀라움이 채 가시지 않은 채였다. 제안. 이유. 강 회장은 부드럽게 말했다. 새로운 기회에 도전해 볼 생각 없습니까? 민준은 침묵했다.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들 이후 그는 더 이상 뜻밖의 행운을 믿지 않았다. 강 회장은 민준의 눈빛에 담긴 망설임을 읽은 듯했다.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돈 많은 사람들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민준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다. 저는 무언가를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당신을 돕고 싶은 겁니다. 강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경멸도 동정도 없었다. 존중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훈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친절함이란 덧없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민준은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5년 동안 일했던 주유소를 다시 보았다. 그곳은 그에게 일자리를 주었지만 단지 노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를 길거리로 내쫓은 곳이기도 했다. 정말 가려고? 지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약간의 조롱과 함께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해고되자마자 바로 새 일자리를 구한 건가?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 거 아니야. 지훈은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강 회장은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자네 말이 맞아. 난 이유 없이 어떤 일도 하지 않아. 하지만 이번 이유는 돈이 아니라 인격이야. 지훈은 침묵했다.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남자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진실된 눈빛을 보았을 때 그는 시도해 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손을 뻗어 차문 손잡이를 잡았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뒤돌아보지 않고 민준은 벤츠 안으로 들어섰다. 차는 주유소를 벗어나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벤츠는 한적한 도로 위를 부드럽게 달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무릉덩이들은 노란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며 차창 위에 얼룩졌다. 차 안은 고요했고 규칙적인 엔진 소리와 차 안에 앉은 두 남자의 차분한 숨소리만 들렸다. 민준은 머리를 좌석에 기대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의 인생은 막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들었지만 앞길은 여전히 너무나 막막했다.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사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강 회장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민준은 그를 돌아보았다. 눈빛에는 여전히 일구심이 가득했다.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부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강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오래전 묻어둔 옛 이야기를 회상하는 듯 아련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죠. 어머니의 본명은 이영자입니다. 젊으셨을 때는 비단옷을 입고 살지 않으셨어요. 가장 힘든 시절,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사셨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아들과 감당하기 힘든 빚만 남겨두고 갔습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 어머니는 온갖 일을 다 하셨어요. 노점상, 가정부, 심지어 어떤 날은 폐지를 주어 푼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 추운 겨울밤, 어머니는 낡은 손수레를 밀며 번잡한 거리를 헤매셨습니다. 야른 옷등 뒤로 진눈깨비가 스며들었죠. 굶주림, 추위, 피로, 어머니는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일 수만 있다면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저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삶은 너무나 혹독했지만 우리 모자를 지탱해준 유일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민주는 여기까지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는 자신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어머니를 떠올렸다.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로 하여금 어머니를 생각하게 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굶었던 날들, 빛바랜 옷 위로 떨어지던 땀방울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제가 자라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큰 회사를 일구었고 이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 되었죠. 어머니께 호화로운 저택을 사드리고 가정부를 고용해 돌봐드리며 가장 좋은 것들만 사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생했던 세월을 보상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행복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했지만 두 모자는 늘 함께 밥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넓은 집은 외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일에 바빴고 가족 식사는 드물어졌습니다. 대화는 짧아졌고 모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길을 잃은 듯 느끼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고구마 하나를 나눠 먹던 날들을 그리워하셨고 어린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의 행복감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택을 떠나셨습니다. 돈이나 보석도 가져가지 않으셨죠. 낡은 옷을 입고 해진 모자를 쓰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한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여정을요.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친절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폐지 줍는 사람처럼 살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 가게 앞에 서 있으면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길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배고픔에 시달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절한 사람들,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진정한 자비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할머니에게 기름을 가득 채워준 당신의 작은 행동이 바로 어머니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자신을, 그의 어머니를, 그리고 그 역시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살았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이영자 할머니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강 회장은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었다. 당신이 아주 오랜만에 우리 어머니를 진심으로 감동시킨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강 회장의 진지한 시선과 마주쳤다. 따뜻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차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머릿속은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친절함이란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그는 진정한 친절함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숙여 감사하던 순간을 떠올렸고 차가운 빛 속에서 빛나던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또한 박 사장이 단지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자신을 주유소에서 내쫓았던 방식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뒤엉켜 그는 지금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강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저와 함께 일해 보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고요한 공간 속에서 울려 퍼지며 민준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눈앞의 길이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열었다는 것을 알았다. 벤츠는 나무가 우거진 작은 길로 천천히 들어섰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반짝이며 반사되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도로 위에는 물웅덩이 흔적만 남아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고 규칙적인 엔진 소리와 앞좌석에 앉은 두 남자의 차분한 숨소리만 들렸다. 민주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다. 이 차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다른 길로 접어든 것 같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갈림길이었다. 차는 천천히 넓은 부지 안으로 들어섰다. 민준의 눈앞에 고풍스러운 저택이 나타났다. 지나치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우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부지 주변의 나무들은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푸른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이 공간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거실 안, 부드러운 노란색 조명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비추고 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나무 책장은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주는 나무 의자에 앉았다. 그의 앞에는 강 회장과 이영자 할머니, 그가 빗속에서 도와주었던 바로 그 여인이 앉아 있었다. 강 회장은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올려놓았다. 직접 주유소를 운영해 볼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들어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 뭉치를 민준 쪽으로 밀었다. 저는 시내에 여러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파산 직전입니다. 민주는 눈앞의 서류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머리가 잠시 멈춘 듯했다. 그 주유소를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만약 3개월 안에 그곳을 살려낸다면 더 큰 기회를 주겠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겼다. 안에는 한 주유소의 경영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붉은색으로 가득한 수치들. 상황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는 주유소 직원이기는 했지만 주유소를 관리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경영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는 그저 주유소 직원일 뿐인 자신이 어떻게 파산 직전에 장소를 살릴 수 있을까? 실패가 두려웠다. 감당할 능력이 없는 곳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전 주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박 사장의 경멸 어린 눈빛, 단지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소리치던 그의 모습을 기억했다.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했을 때의 분노를 기억했다. 이영자 할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의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민준군. 하지만 친절함도 그것을 지킬 힘이 필요하다네. 민주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애로 가득했다.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만약 자네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후회하지 않겠는가?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마음속에서 폭풍이 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저택을 나섰다. 그는 차를 타지 않고 한적하고 긴 길을 걸으며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만약 거절한다면 아마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다른 일자리를 찾고 계속 기름을 넣으며 안전하지만 단조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받아들인다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전 주유소에서 일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가 도와주었던 손님들, 밤마다 들렀던 장거리 운전사들, 삶을 이어가기 위해 얼마 안 되는 기름에 의지했던 가난한 노동자들을 기억했다. 그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때로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던 분이었다. 민주는 사거리 한가운데 멈춰 섰다. 그는 앞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겠습니다. 민준이 수락하자마자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민주는 약간 놀랐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에게 손짓했다. 민주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고 깜짝 놀랐다. 지훈이 길 건너편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지훈은 입꼬리를 비틀었다. 반은 농담, 반은 진지한 목소리였다. 형이 사장 된다는 소문 들었는데 나 버리고 가려고? 민주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강 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두 사람이 동료였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지훈 군은 이 업계 경험이 풍부하죠. 당신이 원한다면 그를 함께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사람을 잘 알았다. 현실적이고 친절함을 믿지 않으며 항상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지훈은 주유소 운영 방식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은 기회일 수도 혹은 큰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었다. 민주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랑 같이 일해볼래? 막동이 트기 시작한 아침, 약한 햇살이 길가의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민준이 곧 맞게 될 낡은 주유소로 이어지는 길을 비추고 있었다. 주변은 너무나 조용해서 바퀴가 도로 위를 천천히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민준과 지훈을 태운 차가 주유소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잠시 그곳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들이 전에 일했던 번잡한 주유소와는 달랐다. 이곳은 황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풍겼다. 간판은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크게 벗겨져 희미한 글자 몇 개만 남아 있었다. 낡은 주유기들, 먼지와 쓰레기로 뒤덮인 콘크리트 바닥에는 기름 얼룩이 번져 있었다. 안쪽의 작은 사무실은 어둡고 창문은 뿌옇게 흐렸으며 희키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민주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그는 이 도전을 받아들였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얼굴에는 피로로 인한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 주유소의 오랜 팀장인 최 팀장, 팀 리더 최이었다. 그는 민준을 잠시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젊은이, 여긴 어쩐 일인가? 이 가게 곧 문 닫을 텐데. 민준은 한 걸음 다가서며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주유소를 관리하게 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근처에 서 있던 젊은 직원 상호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이 쓰레기 더미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 팀장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지친 목소리였다. 모르겠나? 우리가 여기서 몇 년을 일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어. 손님도 없고 매출도 없어. 이 주유소 문 닫는 건 시간 문제야. 사무실 구석에서 유일한 여직원인 수진, 이 민준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희망과 함께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주유기에 팔짱을 끼고 기대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이곳을 살리기 위해 뭘 할 건데? 설마 또 그놈의 친절함 타령은 아니겠지? 민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주유소 전체를 둘러본 뒤 단호하게 말했다. 대청소부터 시작합시다. 민준은 모든 사람에게 주유소 청소를 시작하라고 요청했다. 상우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팔짱을 꼈다. 제가 청소부는 아닌데요. 민준은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두껍게 쌓인 먼지를 쓸기 시작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와 걸레를 들고 사무실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다. 최 팀장은 그 광경을 보고 한숨을 쉬었지만 이내 조용히 양동이를 들고 주유기들을 닦기 시작했다. 지훈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떠나지도 않았다. 그는 여전히 민준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주유소는 조금 더 깨끗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최 팀장은 조금 뒤로 물러서서 주유소를 둘러보았다.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주유소로 들어섰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오늘 첫 손님이었다. 차는 주유기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운전자는 엄격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주유소 주위를 둘러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여기 아직 영업해요? 곧 문 닫는다고 들었는데. 민주는 다가가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네, 정상 영업 중입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는 결국 기름을 가득 채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상우가 주유 노즐을 잡았을 때 갑자기 기름이 나오지 않았다. 순간 긴장감이 흘렀다.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요. 장사 이런 식으로 해요? 지우는 팔짱을 끼고 입꼬리를 비틀었다. 이게 바로 당신 문제야, 새 사장님. 민주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다가가 몸을 숙여 주유 펌프를 점검했다. 잠시 점검한 후 그는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아 배관 시스템이 막혔다는 것을 발견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직접 덮개를 열어 점검하고 수리하기 시작했다. 손님은 관리자가 직접 일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듯했다. 잠시 후 주유 시스템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민주는 일어나 수건에 손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기름 넣으셔도 됩니다. 남자는 민준을 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는 여전히 말했다. 잘했네. 하지만 다시 올지는 모르겠군. 민주는 차가 차들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작게 중얼거렸다. 아직 할 일이 많아. 저녁, 민주는 사무실에 앉아 주유소의 문제점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지훈이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정말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낼 거라고 알고 있어. 지훈은 민준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갑자기 비웃었다. 정말 진심이라면 한 달 주지. 진전이 없으면 난 여기서 떠날 거야.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좋아. 한 달. 한 달 문 닫기 직전에 주유소를 살리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과연 민주는 해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해가 길가의 나무들 위로 떠오르기도 전에 주유소에 도착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새벽의 찬 기운을 실어 날랐다. 낡은 간판 사이로 첫 햇살이 스며들어 기름 얼룩진 땅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주유소 마당으로 들어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다. 낡은 빗자루가 콘크리트 바닥 위를 긁으며 소리를 냈고 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다. 그는 한 바퀴 돌며 주유 펌프들을 점검하고 직접 사무실 창문을 닫고 어제 남은 쓰레기 조각들을 치웠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직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상우는 들어서자마자 민준을 보고 눈썹을 찌푸리더니 비웃었다. 이런 거 해서 뭐해요? 여기 곧 문 닫을 건데. 민준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사무실 앞 유리창을 닦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다. 더러운 곳에서 기름 넣고 싶은 사람은 없어. 모든 것은 작은 것부터 바뀌어야 해. 상우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구석에서 수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감탄이 서려 있었다. 멀리서 지우는 주유 기둥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주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차에서 커다란 흰색 보드를 꺼내 주유소 입구 바로 앞에 세웠다. 그는 굵은 펜으로 또렷하게 글씨를 써 내려갔다. 차량 문제 발생 시 주유소에서 도와드립니다. 무료 차량 점검 지원. 최 팀장이 다가와 보드 내용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뭐 하는 건가? 여긴 주유소지, 정비소가 아니야. 민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계속 글씨를 썼다. 하지만 손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돕지 않겠어요?
최 팀장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맞은편에서 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오후,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천천히 주유소로 들어섰다. 중년 남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렸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다. 그는 바로 어제 주유소의 첫 손님이었던 김 선생님, 에마어 김이었다. 그는 한 바퀴 둘러보며 새로 세워진 안내판을 훑어보았다. 잠시 후 그는 민준을 돌아보며 약간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서 정말 무료로 차 점검해줘요? 민준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요. 제가 한번 봐 드릴게요. 그는 몸을 숙여 오토바이 엔진 덮개를 살짝 열고 각 부품을 점검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점화 플러그의 그을음이 끼어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저씨, 오토바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건 주로 점화 플러그를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민주는 직접 점화 플러그를 분해하여 그을음을 깨끗이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다시 조립했다. 그가 일어섰을 때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다 됐습니다. 김 선생님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 돈 안 받는 건가? 민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아저씨가 안전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김 선생님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득 채워주게. 그날 밤 민준은 사무실에 앉아 그날의 매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다. 비록 손님 수는 아직 많지 않았지만 오늘 희망의 빛이 보였다. 수진이 들어와 부드럽게 웃었다. 사장님, 그거 아세요? 오늘 손님들이 사장님 서비스 방식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하기도 전에 지훈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이런 잔깨 몇 번 부린다고 주유소 전체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민준은 한숨을 쉬었지만 짜증내지는 않았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순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어.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한 달 주겠어.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난 떠날 거야. 민준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럼 한 달 동안 같이 해보자. 며칠 후 민준이 상우에게 차량 점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을 때 익숙한 차 한 대가 갑자기 주유소 앞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민준이 전혀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인물이 나타났다. 박 사장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표정으로 주유소 전체를 훑어보았다. 누군가 했더니 너였군. 내가 이 망해가는 쓰레기 더미를 살려보려고 애쓴다는 소문 들었다. 민준은 똑바로 섰다.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박 사장은 비웃으며 조롱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까짓게 이런 싸구려 수 몇 번 하면 성공할 것 같아. 넌 사업이 뭔지 몰라. 민준은 박 사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제가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저는 사장님이 하셨던 방식으로는 손님을 대하지 않을 겁니다. 박 사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아주 잠깐이었다. 그는 금세 오만한 표정을 되찾고 비웃었다. 넌 곧 실패할 거야. 한 달도 못 버틸 거라고 장담하지. 떠나기 전에 그는 갑자기 지훈을 힐끗 쳐다보았다. 너 옛날 주유소로 돌아올 생각 없어? 저런 애송이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곳인데. 지훈은 침묵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흔들리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떠나가는 박 사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주겠어. 그날 주유소에는 3명의 새로운 손님이 더 찾아왔다. 수진이 신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다. 김 선생님 소개받고 오셨대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다. 그날 밤 민준이 장부를 확인하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저편에서 의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민주는 흠칫 놀랐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늦은 밤, 주유소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작은 사무실 책상 위로 희미한 노란 불빛만 새어 나오고 있었다. 민주는 혼자 앉아 매출 장부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지난 며칠간 진전이 있었지만 이 주유소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 갑자기 사무실 전화벨이 울리며 정적을 깼다. 민주는 울리는 전화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민주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누구시죠? 수화기 저편에서 경멸적인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작 차 몇 대 고쳐주고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버틸 수 있을 줄 알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곧 깨닫게 될 거다. 민주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박 사장님, 이십니까? 수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냥 경고하는 거야. 너무 고집 부리지 마.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밤속으로 길게 이어지는 뚜뚜뚜 소리만 남았다. 민주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일찍 주유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그는 멈칫했다. 눈앞의 광경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주유 펌프 하나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주유 노즐은 잘려나갔고 바닥에는 기름이 흥건했다. 큰 간판은 누군가 긁어놓아 몇 글자만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사무실 벽에는 위협적인 낙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더 늦기 전에 꺼져. 민주는 다가가 낙서에 손을 댔다. 차가운 감촉이 마음속으로 퍼져나갔다. 수진이 뒤에서 달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사장님,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려는 것 같아요. 지훈은 팔짱을 끼고 기이한 흔적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누가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박 사장 말고 누가 있겠어? 오후, 민준이 아직 주유소 상태를 점검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단정한 제복을 입고 서류와 문서를 들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주유소에서 불량 연료를 판매하여 차량 엔진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다. 신고. 네, 즉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 주유소는 영업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민주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것이 자신을 겨냥한 공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지훈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속반원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마음껏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즉시 연료 공급업체에 연락하여 품질 인증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강 회장에게 전화하여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단속반원들은 모든 연료 샘플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분명히 비우호적이었다. 지훈은 옆에 서 있었다.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민준에 대한 약간의 존경심이 싹 텄다. 해가 지고 주유소가 문을 닫을 무렵 갑자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입구 바로 앞에 멈춰섰다. 박 사장이 내렸다. 입가에는 여전히 도전적인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는 민준 앞으로 똑바로 걸어와 비웃으며 말했다. 이제 알겠지? 넌 날 이길 수 없어. 민준은 팔짱을 끼고 박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박 사장은 비웃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제안이 하나 있지. 이 주유소를 나에게 팔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쳐주지. 민주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박 사장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알잖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더 큰 곤경에 처하는 걸 원치 않아. 민주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박 사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었다. 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비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럼 두고 보지.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주유소에는 긴장된 공기만 남았다. 박 사장이 떠난 후 민주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지훈이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해.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저런 인간이 내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 않을 거야. 수진도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직원들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들은 그를 진심으로 믿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모든 것은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자정 무렵 민준이 장부를 확인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문 밖으로 나섰다. 바로 밖, 희미한 어둠 속에서 낯선 무리가 주유소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늦은 밤, 주유소는 고요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귀뚜라미 소리와 가볍게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민주는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매출 장부에 집중하고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주유소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말 그렇게 쉬울까? 밖에서는 지훈이 나무 의자에 길게 누워 두 팔을 머리 뒤로 받치고 있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다. 민준을 따른 날부터 그는 이 싸움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연료 저장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벌떡 일어나 재빨리 밖으로 나갔다. 희미한 불빛 아래 세 개의 검은 그림자가 주유 펌프 뒤에 숨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연료 탱크에 무언가를 붓고 있었다. 지훈도 알아차리고 재빨리 달려갔다.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무리 중 한 명이 눈을 부릅뜨고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랑 상관없어. 비켜. 민주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무리들은 깜짝 놀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황급히 도망쳤다. 민주는 뒤쫓았지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사라지는 뒷모습만 볼 수 있었다. 지훈은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주웠다. 낡은 라이터였는데 구석에 작은 피자가 새겨져 있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연료 탱크를 점검했을 때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휘발유에 물이 섞여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만약 우리가 물 섞인 기름을 팔면 손님들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에 찬 목소리였다. 박 사장, 너무 비겁하게 나오는군.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것이 싸움의 다음 단계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 그리고 그는 전화기를 들고 반격을 시작했다. 휘발유 판매 임시 중단. 모든 재고 전면 검사. SNS에 공개 공지 게시. 주유소는 절대 불량 연료를 판매하지 않음을 강조. 공급업체에 연락하여 즉시 새로운 고품질 연료 주문. 민준의 게시물은 즉시 주목을 받았다. 몇몇 고객들이 댓글을 남겼다. 우리는 기다릴게요. 적어도 정직하게 장사하려는 사람이 있네요. 민준의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비쳤다.
다음 날 아침, 주유소는 연료 점검을 위해 임시 휴업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몇몇 단골 손님들이 여전히 찾아왔다. 민준이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고쳐주었던 김 선생님이 내려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믿소. 주유소 다시 열면 내가 첫 번째로 기름 넣으러 오겠소. 다른 트럭 운전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싼 기름이 필요한 게 아니오. 깨끗한 기름이 필요하지. 당신이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지지할 거요. 민주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기운이 마음속에 퍼져나갔다. 이 주유소는 정말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강 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흥분되어 있었다. 박 사장을 이길 계획이 있습니다. 1시간 후, 민준은 강 회장의 사무실에 있었다. 그의 앞에는 상세한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강 회장은 문서를 가리켰다. 우리는 깨끗한 휘발유, 정직한 가치 행사를 열 겁니다. 대형 고객, 트럭 운전사, 기자들을 초대해서 당신 주유소의 휘발유 검사 과정을 직접 지켜보게 할 겁니다. 만약 당신 주유소가 기준을 통과한다면 박 사장이 퍼뜨린 모든 악성 루머는 깨끗이 사라질 겁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은 팔짱을 끼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존경심과 함께 여전히 의심이 서려 있었다. 정말 박 사장과 정면으로 맞설 생각이야? 민준은 희미하게 웃었다. 누구와 맞서고 싶은 게 아니야. 단지 손님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야. 사흘 후 행사가 열렸다. 민준의 주유소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관계기관의 검사관들이 도착하여 연료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긴장하며 주변을 둘러싸고 지켜보았다. 15분 후 검사관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주유소의 모든 연료는 100% 기준에 적합합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손님들은 민준에 대한 신뢰를 보이며 기름을 넣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군중 속에서 몇몇 트럭 운전사들이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여기서만 기름 넣을 거야.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중요한 싸움에서 막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민준이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 전화가 다시 울렸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 사장은 휘발유 문제에서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준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게 무슨 뜻이죠? 수화기 저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가 낮아졌다. 누군가 당신의 사업자 등록증에 문제를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민준은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심연처럼 깊고 차갑게 변했다. 박 사장은 멈추지 않겠지. 하지만 나도 포기하지 않아. 아침 해가 나무 사이로 막 떠오를 무렵 첫 햇살이 주유소의 뿌연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었다. 공기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곧 닥쳐올 폭풍의 기운을 품고 있었다. 민준이 막 매출 장부를 확인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여러 대의 자동차가 입구 앞에 동시에 멈춰섰다. 사업관리기관에서 나온 듯한 제복 차림의 무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내렸다. 무리의 선두에 선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엄숙한 눈빛으로 낮고 딱딱하게 말했다. 이 주유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조사를 위해 임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다. 마음속에서 거센 파도가 일었다. 누가 민원을 넣었습니까? 공무원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붉은 도장이 찍힌 민원 서류를 들어보였다. 사업 규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기아의 모든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진이 달려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허가는 전부 합법적인데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알았다. 이것은 평범한 단속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멀리서 지훈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달려왔다. 사장님,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민준이 묻기도 전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주유소로 굴러 들어왔다. 차 문이 열리고 박 사장이 내렸다. 얼굴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가득했다. 내 주유소에 약간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민준은 똑바로 섰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이 일 뒤에 누가 있는지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 사장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사업이란 게 다 그렇지. 경쟁은 당연한 거야. 내가 버틸 힘이 없다면 그냥 물러나는 게 좋을 거다. 민주는 비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말씀드렸잖습니까? 저는 이 주유소 팔지 않습니다. 박 사장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변했다. 그의 말은 더욱 위협적으로 변했다. 그럼 모든 걸 잃을 준비나 해, 애송이. 그렇게 말하고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민주는 등 뒤로 스치는 싸늘한 바람을 느끼며 서 있었다. 망설임 없이 민주는 모든 직원을 소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다. 서류를 검토한 후 그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토지 임대 계약이 갑자기 재검토 대상이 된 것이다. 지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이해가 안 되네. 이 서류는 예전에 합법적으로 계약된 건데. 수진이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땅 주인이 누군가에게 매수되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는 걸 수도 있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해결책은 단 하나뿐이었다. 땅 주인을 직접 만나는 것. 그는 재빨리 차 열쇠를 챙겨 너무 늦기 전에 땅 주인의 집으로 향했다. 땅 주인 곽씨, 에마어 곽는 중년의 남자로 키는 컸지만 눈빛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민주는 그의 집문 앞에 서서 문을 세게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곽씨가 얼굴을 내밀었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이고, 젊은이. 이 일은 이제 내 손을 떠났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곽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 사장한테 돈 받으셨죠? 곽씨는 한숨을 쉬며 시선을 피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네. 박 사장 힘이 너무 커. 그 사람하고 척지고 싶지 않아. 민주는 이를 악물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정말 이 주유소가 사라지길 바라세요? 저희가 해낼 수 있다고 믿지는 않으세요? 곽 씨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만약 자네 주유소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주유소로 돌아오는 길, 민준의 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수화기 저편에서 젊고 힘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경제신문 이 기자, 리포터 이입니다. 사장님 주유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민주는 눈을 깜빡였다. 왜 기자가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저를 도우려고 하십니까? 이 기자는 가볍게 웃었다. 저는 강자에게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제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주유소에서 뵙죠. 그날 밤 민준이 막 주유소로 돌아왔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수진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직원들이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다. 문 밖에는 낯선 무리가 휘발유병과 돌을 들고 있었다. 휘발유병 하나가 땅에 던져져 작은 불길이 치솟았다. 지훈이 으르렁거렸다. 저놈들이 주유소를 불태우려고 해.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황급히 소화기로 불을 껐다. 민주는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난동을 부린 자들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만약 이런 일이 계속되면 우리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민주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다. 박 사장은 멈추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졌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어. 지훈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이 남자가 얼마나 결연한지 보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아침, 푸른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 안 이 기자는 나무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민준을 주에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박 사장이 한 짓에 대한 증거는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 하나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기자는 서류를 펼쳐보았다. 그의 눈빛에 흥미가 스쳤다. 깨끗한 휘발유 품질 증명서, 합법적인 사업자 등록증, 주유소 파손 장면이 담긴 영상, 주요 CCTV는 무력화되었지만 주변 도로 CCTV 몇 대에 찍힘. 휘발유가 의도적으로 섞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사관의 보고서 사본. 이 기자는 천천히 의자의 등을 기댔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 정도면 주유업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하겠군요.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단호했다. 복수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단지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기자는 희미하게 웃었다. 때로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진실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자들과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 기자의 기사가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주유업계의 검은 손, 누가 시장을 조작하는가.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들끓기 시작했다. 트럭 운전사들, 단골 손님들, 억압받았던 사람들 모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 민준씨 주유소에서 기름 넣었는데 문제 한 번도 없었어. 저렇게 좋은 사람도 억압당하는 건가? 삽사인 정직주유소 삽사인 우리가 지지합니다. 삽사인 정직한 장사 응원합니다. 삽사인 정직주유소 해시태그는 수천 개의 댓글과 공유를 끌어모으며 트렌드가 되었다. 넓은 사무실에서 박 사장은 신문을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다. 얼굴이 창백했다. 감히 대중 앞에서 나를 모욕해? 지훈은 휴대폰 화면 앞에서 조용히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는 한때 민준의 친절함을 비웃었지만 오늘 그는 민준의 방식에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 수진이 지나가다 지훈의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고 조용히 물었다. 무슨 생각하세요? 지훈은 한숨을 쉬고 주유소 쪽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내가 그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수진은 미소 지었다.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민준 사장님을 끝까지 도와주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처음으로 그는 자발적으로 민준에게 다가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돕겠어. 하지만 내가 정말 이기는 걸 보고 싶어. 민준은 지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눈빛에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보게 될 거야. 박 사장은 민준이 우위를 점하게 둘 수 없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새로운 소문이 퍼져나갔다. 민준의 주유소가 법규 위반 및 안전 미비로 영업 정지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고객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몇몇 운전사들은 의구심을 표했다. 민준은 전화를 통해 이 소식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인간은 포기하지 않는군. 이 기자가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민준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카메라 앞에 서서 SNS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누가 저를 망치려 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주유소가 깨끗하지 않다면 제가 직접 문을 닫겠습니다. 군중과 고객들은 민준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그가 다음에 할 일을 기다렸다. 민준은 운전사들과 고객들을 초대하여 직접 휘발유 시스템을 점검하게 했다. 라이브 방송은 순식간에 수천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았다.
많은 주민들이 주유소로 몰려와 연료 검사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 수지는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사장님, 정말 해내셨어요. 지우는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민주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진실이 말하게 합시다. 동시에 이 기자는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다. 유출된 녹취록이었다. 녹취록 속박 사장의 목소리는 위협으로 가득했다. 내가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마라. 온라인 커뮤니티는 분노했다. 관계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박 사장은 소환되었다. 과거 그에게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강력한 반발의 물결을 일으켰다. 그날 밤 민주는 주유소 앞에 서서 기름을 넣기 위해 길게 늘어선 차들을 바라보았다. 지훈이 다가와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았다. 박 사장이 여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해. 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다. 아니,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 밤이 깊어갔다. 주유소의 불빛이 밤하늘을 노랗게 물들였다. 민주는 사무실에 앉아 그날의 매출을 확인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차 한 대가 입구 앞에 멈춰섰다. 박 사장이 내렸다. 그의 모습은 사냥감 앞에 선 맹수처럼 음침했다. 민주는 일어섰다. 서두르지 않았지만 눈빛은 평온했다. 꽤 하는군. 박 사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하지만 내가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하나? 민주는 팔짱을 끼고 짧게 대답했다. 저를 위협하러 오셨다면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박 사장은 비웃었다. 아니, 경고하러 왔지. 이게 내가 아무런 피해 없이 물러날 마지막 기회야. 민주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그런 기회 필요 없습니다. 공간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마당 밖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박 사장은 한숨을 쉬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럼 후회하게 될 거다. 다음 날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통제력을 잃고 주유소로 돌진했다. 쾅! 금속이 부딪히는 갱음이 울려 퍼졌다. 주유 펌프 하나가 쓰러지고 전기 스파크가 튀었다. 불길이 치솟았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렸고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민중과 지훈은 재빨리 뛰쳐나가 소화기를 사용했다. 트럭 운전사가 창백한 얼굴로 운전석에서 기어 나왔다. 저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몸을 숙여 트럭 하부를 점검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브레이크 시스템이 잘려 있었다. 지훈이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이 주유소를 파괴하려고 한 거야.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빛에 위험한 빛이 번뜩였다. 경찰이 도착하여 사고를 조사했다. 민중과 이 기자는 협력하여 주변 CCTV를 확인했고 사고 발생 전 트럭 근처에 수상한 무리가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다. 길가 CCTV 영상에는 한 남자가 몰래 트럭에 들어가 브레이크 시스템을 만지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민주는 분노를 억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박 사장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짓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가? 경찰은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지훈이 다가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은 앞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기습 공격이다. 손님들이 주유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한 대형 트럭 운전사가 내려서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도 박 사장한테 몇 년 동안이나 가격 압박을 받았소.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당신 편에 서겠소. 많은 지역 주민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더 이상 조종당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계속 장사한다면 우리는 계속 여기서 기름 넣을 거예요. 민주는 감동했다.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민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박 사장을 만났다. 박 사장은 여전히 비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내가 감히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민주는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가격 담합 및 시장 조작 증거, 주유소 파손 장면이 담긴 영상, 사고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찰 보고서. 박 사장은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이 종이 쪼가리들이 나한테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민주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박 사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니요. 하지만 이것들이 사장님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겁니다. 공간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박 사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민주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주유업계에서 손 떼십시오. 시장 조작을 멈추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박 사장의 손이 와인 잔을 꽉 쥐었다. 눈빛이 어두워졌다. 민주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을 기다렸다. 주유소로 돌아온 민주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이 다가와 팔짱을 끼고 섰다.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일단 공개하면 그 인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텐데.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저런 인간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억압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싸우는 거야. 수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럼 준비합시다. 그 사람이 순순히 항복하지 않을 건 확실하니까요. 바로 그때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이 기자였다. 수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의미심장했다. 준비하세요. 내일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주요 뉴스 사이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리며 온라인을 강타했다. 제목, 주유업계의 검은 세력, 누가 시장을 조작하는가. 기사는 박 사장이 배후에 있는 가격 담합 및 주유소 강탈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을 공개했다. 민준의 주유소 파손에 대한 명백한 증거, 낯선 남자가 트럭 브레이크 시스템을 조작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수년간 박 사장에게 억압받았던 기업들의 고소장. 기사는 폭풍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유했고 토론 게시판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많은 고객들과 트럭 운전사들이 분노를 표출했다. 박 사장을 두려워했던 일부 사업가들도 이제 용기를 내어 강압당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박 사장은 신문을 펼쳐보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의 손이 신문을 구겨쥐었다. 말도 안 돼.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다. 비서가 허둥지둥 달려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경찰에서 방금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박 사장은 벌떡 일어섰다.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멍청한 놈들, 당장 이 일을 막아야 해. 그는 정계의 인맥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감히 돕지 못했다. 일부의 파트너들은 연루될까 두려워 조용히 발을 뺐다. 박 사장은 전화기를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판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한편 민준의 주유소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민준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또렷하게 선언했다. 저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격당하고 위협받고 파괴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우리 주유소는 단지 연료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을 팝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쳤다. 고객들은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며 날카롭게 물었다. 박 사장이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정의가 답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자회견 후 지훈이 민준을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눈빛에는 약간의 동요가 있었다. 민준아, 나는 내가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넌 정말 해낼 수 있는 것 같아. 민준은 지훈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렸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을 내밀었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어. 민준은 미소 지으며 지훈의 손을 굳게 잡았다. 처음으로 그들은 더 이상 서로 다른 편에 서 있지 않았다. 다음 날, 경찰은 공식적으로 박 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많은 서류들이 압수되었다. 뉴스 시간에는 박 사장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보도되며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모든 추악한 비밀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박 사장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이름 없는 주유소 직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주는 주유소 사무실에 서서 조용히 매출 장부를 바라보았다. 그와 모든 사람들이 노력한 것이 마침내 보상받고 있었다. 갑자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주유소 앞에 멈춰섰다. 강 회장이 내려서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정말 잘 해냈네. 자네가 자랑스럽네. 민준은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겸손함을 유지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 회장은 민준을 깊이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제안이 하나 있네. 자네에게 투자하고 싶네. 이 주유소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투명한 모델을 갖춘 주유소 체인 전체에 말이야. 민준은 눈을 크게 뜨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큰 기회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의 인생 전체와 주유업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꿈이었다. 아침, 주유소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다. 박 사장의 몰락 이후 고객들은 이곳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매출은 3배로 증가했고 직원들은 전에 없던 열정으로 일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떨쳐버릴 수 없는 고민이 있었다. 그날 오후 강 회장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이상 지켜보는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민준 앞에 서류 뭉치를 놓았다. 자네에게 투자하고 싶네.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주유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말이야. 자네는 리더십 자질이 있고 경영 윤리를 갖추고 있어. 이 모델을 확장시키길 바라네. 민준은 말없이 서류 뭉치를 천천히 펼쳤다. 상세한 계획, 모델 도면, 모든 것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꿈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자신이 땀과 눈물을 쏟았던 주유소를 바라보았다. 만약 동의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는 더 이상 오늘의 민준이 아닐 것이다. 그는 사업가가 될 것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 그 역시 박 사장처럼 변하게 될까? 사무실 문이 살짝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의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을 보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아직 결정 못 하셨어요? 민준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고민으로 가득했다. 모르겠어. 만약 내가 동의하면 모든 게 변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업가가 되겠지.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사장님이 그 세계로 들어가시면 우리가 아는 민준 사장님이 아니게 될까 봐 걱정돼요.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모든 직원을 다시 소집했다. 그동안 함께 해온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했다. 모델 확장 제안에 대해 듣자 회의실 분위기는 갑자기 가라앉았다. 주유소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최 팀장이 가장 먼저 반대 의견을 냈다. 자네가 정말 원하는 게 이건가? 우리 이제 막 안정됐는데
또 다른 싸움에 뛰어들고 싶나? 젊은 직원 상우도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은 모든 걸 바꾸고 싶어 하시지만 규모를 확장했을 때 지금 같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수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사장님은 주유소 하나는 관리할 수 있지만 수십, 수백 개는 어떨까요? 모든 곳이 여기처럼 투명하다고 보장할 수 없을 거예요. 민준은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사람이 이 결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회의 후 지훈이 민준을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다. 그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반대하지는 않아. 하지만 완전히 동의하는 것도 아니야.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넌 어떻게 생각해?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넌 큰일을 할 자질이 있어. 하지만 큰일을 한다는 건 박 사장 같은 놈들이 더 많이 내 길을 막으려 할 거라는 뜻이야. 정말 이걸 하고 싶다면 타락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 내가 충분히 강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해. 민준은 깊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만약 이 길을 받아들인다면 박 사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력들과 맞서야 할 것이다. 그날 저녁, 민준은 동네를 산책했다. 그는 초창기부터 주유소 홍보를 도와주었던 운전사 김 선생님 댁에 들렀다. 김 선생님은 그를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그거 아나? 자네는 아주 적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유소를 믿게 만들었지. 하지만 너무 멀리 가면 자네가 왜 시작했는지 여전히 기억할 수 있을지 확신하나? 민준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질문은 그의 마음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 그가 시작한 이유. 그것은 돈 때문도 권력 때문도 아니었다. 옳은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강 회장을 만나러 갔다. 강 회장은 의자에 앉아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충분히 생각해봤나?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아무도 그의 대답이 무엇일지 몰랐다. 그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마지막 장에서만 공개될 것이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간 회장의 사무실로 이어지는 익숙한 길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민준은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문이 열렸다. 안은 조용했지만 압박감이 감돌았다. 강 회장은 이미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여전히 인내심이 엿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서명 한 번이면 민준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설 것이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회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당장 주유소 체인을 열지 않겠습니다. 공기가 멈춘 듯했다. 저는 먼저 현재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확장하기 전에 이 모델이 정말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강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만족스러운 웃음이었다. 자네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군. 그는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다.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네. 언젠가 자네가 준비된다면 나는 여전히 여기 있을 걸세. 민준은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마음속에 있던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다. 주유소로 돌아오자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 가장 먼저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민준은 미소 지었다. 확신에 찬 미소였다. 우리는 먼저 이곳을 계속 발전시킬 거야. 확장하는 걸 생각하기 전에 이곳을 정말 탄탄하게 만들 거야. 모두가 잠시 숨을 죽인 듯했다. 그러자 최 팀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준의 어깨를 세게 두드렸다.
자네 옳은 선택을 했어. 절대 왜 시작했는지 잊지 말게. 지훈은 팔짱을 끼고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다. 내가 권력을 좋아하는 타입은 아닐 거라고 짐작했지. 하지만 내 방식이 마음에 들어. 팀의 막내인 상우의 눈이 빛났다. 그럼 이 주유소는 우리 방식대로 계속 발전하는 거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맞아. 하지만 우리는 더 잘 해낼 거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따뜻한 공감대가 주유소 전체에 퍼져나갔다. 시간이 흘렀다. 민준의 주유소는 점점 더 발전했다. 고객 수는 2배로 늘었고 많은 트럭 운전사들이 이곳을 단골 휴게소로 삼기 시작했다. 깨끗한 휘발유, 정직한 가치 프로그램은 확장되어 지역사회에서 확고한 신뢰를 구축했다. 민주는 투명한 감독 시스템에 투자하여 사업상의 부정을 방지했다. 어느 날 젊은 사업가 한 명이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찾아왔다. 사장님의 경영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민주는 눈앞의 청년을 바라보며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그 역시 힘들었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왔다. 그는 미소 지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1년 후 민준은 강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민준 군,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는 자신이 처음 인수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주유소 한가운데 서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함께하는 동료들, 신뢰하는 고객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넓은 미래를 보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대답했다. 아마 다음 단계를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박 사장은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그의 사업 제국 전체가 무너졌다. 그에게 억압받았던 기업들은 이제 일어나 정의를 요구했다. 그의 모든 부정이 폭로되었고 사업 허가는 취소되었다. 결국 그는 주유업계에서의 수많은 비리,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당일 민주는 참석하지 않았다.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때 추악한 수법으로 시장을 지배했던 박 사장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실패자일 뿐이었다. 저녁, 민주는 주유소 밖에 앉아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진이 다가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민주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아. 지훈도 다가와 맥주 2캔을 들고 있었다. 민준에게 한 캔을 던져주었다. 내가 너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인정해야겠어. 너 정말 잘했어. 민주는 맥주 캔을 들고 지훈과 가볍게 부딪혔다. 그의 눈빛은 의미심장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야. 수지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럼 함께 더 좋게 만들어가요. 이렇게 민준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실현과 투쟁, 그리고 선택으로 가득했던 여정이었다. 친절한 행동 하나 때문에 해고되었던 주유소 직원에서 민주는 한 걸음 한 걸음 일어서서 탐욕스러운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마침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는 단지 작은 주유소를 지켜낸 것이 아니라 정직함, 책임감, 그리고 끈기의 상징을 세웠다. 이 이야기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때때로 친절함이 강인함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민준이 단순히 친절하기만 하고 결단력이 부족했다면 아마 그는 그렇게 멀리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 역시 안정과 도전, 익숙한 것을 지키는 것과 새로운 시련 가득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민준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산업을 바꾸기 위해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작지만 지속 가능한 모델을 지켰을까요? 당신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처럼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만들어내는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